오늘 시사의 창 스튜디오에 순천시장 선거 무소속 노관규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후보 등록하신 후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목이 아파서 지금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는데 예,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선거운동을 활발히 하시다 오시느라고 지금 목이 많이 아프신 상태시군요. 예, 뭐 아침 새벽부터 하니까요. 예. 네, 네. 힘드신데 이렇게 예. 출연해 주셔서 아닙니다. 감사의 예, 말씀 불러주셔서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 순천 지역 어디에서 유세를 해야 유리할지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주로 어디서 선거 유세하고 계세요? 유리한 장소는 없고요. 사실은 골목골목을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파트 지역 또 단독주택들이 있는 원도심 지역 또 뭐 때로는 시골 지역도 같이 들어있을 수가 있죠. 네. 다 들어갑니다. 갈 수 있는 한은. 그런데 이제 저는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예. 이게 말을 하고 유세를 하고 다니는 게 이게 뜨거운 날씨 때문에 근데 체력이 엄청나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쓰러지기 전까지 다니고 이제 마지막 되면 이제 쓰러지더라도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예. 정말 엄청난 열정으로 예. 함께 하고 계신데 현장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시민들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환영해 주십니까? 제가 이제 순천에서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참 여러 번 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이번처럼 시민들께서 이렇게 열렬하게 관심 보여주시고 환호해 주신 것을 저는 솔직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뭐 그동안에 제 정치적인 과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의 용서 의미로 큰 절을 드리고 이렇게 유세를 시작한 적이 여러 번 이제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저만 나온 게 아니고 도지사 후보들도 있고 뭐 도시의원 후보들도 있고 하니까 그저 그렇게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이번에 순천의 공천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시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노광규만 꼭 좋아서 그런다기보다도 이런 과정들을 지켜본 시민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 굉장히 호응을 아주 크게 해주십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유세를 하시면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사실은 이 투표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찍어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준비해온 기간들이 길었고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이제 흘렀기 때문에 예. 새로운 것들을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설령 나중에 시민들께서 이제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도 이걸 현장에서 접목시켜서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하게 제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이 한 사람이 커나가는 게 자기 혼자 잘나서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시민들에게 때로는 환호도 받고 때로는 해초리도 맞고 때로는 혼돈하고 하면서 정책이 정리가 되고 정책인 철학이 이제 확정돼 가는 건데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나이로나 연륜으로나 경험으로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꼭 한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선거나 좀 그렇겠지만 이번 선거 노관규 후보에게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 선거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각에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지금 후보님 마음은 어떨지 좀 내적 갈등은 없으세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의 정리는 했고요. 예. 이제는 저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안 쳐다보고 지역에 제가 구상했던 것들을 정말 하나라도 잘 실현시켜서 한 지역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저를 응원해 주는 시민들께 보답을 드리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 문제만 하더라도 뭐 저를 상습 탈당이라고 비난을 하던데요. 사실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좀 죄송한 표현으로 독재 정당입니다. 절차고 규정인 거 다 어긋나게 해버려도 그냥 뭐 막대기 꼽아도 되는 것처럼 해서 함부로 하는데요. 정치가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지지하는 어쩔 수 없이 지지하게 되는 유권자들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언제나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절차, 또 더 좋은 방법으로 그 변함없이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 게 정말로 많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어. 사회의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지만 이제는 시장 선거 하나에 집중해서 지역에 봉사할 것, 또 정당으로서도 이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제는 뭐 여러 가지를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예, 이제는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마음을 정리를 하셨다. 네, 네. 이번 대선 때 민주당원으로서 선거운동 함께 하셨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와. 네, 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이재명 후보께서는 별 말씀 안 하셨나요? 얘기하셨죠. 무슨 말씀 주시던가요? 저는 출마를 할 때 솔직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지금 순천에 있는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비대위에서 세력 간에 큰 이렇게 알력이 붙었을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예.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관의 지금 당원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힘이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했고, 이번에 이제 전국에 있는 격전지 후보들을 상대로 똑같은 매뉴얼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 주셨는가 봐요. 유튜브 영상을 당연히 찍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순천도 찍어서 민주당의 지금 오 후보께서 그걸 후보. 많이 막 날리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당연히 뭐 항의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고민하시고 오시는 답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도 알고 있다. 예. 근데 내가 총괄 선대 위원장인데 전국에 있는 상황들을 다 녹화해서 하는데 순천을 빼고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재선거는 재선거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중요한 자산이신데 이번에 개항에서 잘 되셔서 꼭 새로운 리더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날을 꼭 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나눠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장 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지금 결과마다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정말 접전인데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다르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일주일 전에 이제 여수 MBC에서 코리아 리서치로 한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였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한 3.6%인가 7%를 졌는데요. 이게 오차 범위니까 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박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무려 전화를 받고 후보를 선택해주지 않는 사람이 24%가 나왔어요. 이거는 전화 면접조사의 차이죠. 24% 중에 과연 제 표가 더 많을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 표가 많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제 표가 더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발표가 됐죠. 다른 조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제 각 언론사에서 했죠. 하나는 뉴시스와 무등일보에서 한 거는 물경 제가 51.5%가 나왔거든요. 상대는 33.8%가 나와서 오차 범위로 완전히 벗어나서 한 18% 정도 차이가 났고 또 다른 뭐 남도일보부터 5개 언론기관이 한 거는 제가 48.5, 상대가 37.3에서 이것도 역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1.2% 차이가 났는데 어디까지는 이거는 여론조사일 뿐이지 예. 저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전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럴 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좀 자신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자신이라기보담도 기가 죽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진실과 순천의 지금 공천의 문제점 그리고 후보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시민들께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시구나. 예. 근데 어디까지는 이제 투표소까지 이거를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긴장해서 예. 총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오하근 대 노관규 대 오하근 후보 간의 대결인데 어찌된 일인지 소병철 의원이 자주 등장을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상당히 흔하지 않는 경우라고 봅니다. 밖에 소문도 노관규 소병철 대결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뭐 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지역위원장이다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위원이었던 소병철 의원이 정치적인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난 후보 공격하고 비방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것도 좀 죄송한 얘기로 방송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공격하는 게. 그는
저 시정 잡배들 정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나 사담처럼 하고 그것이 녹음돼 가지고 밖으로 나돌고 있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국회의원의 언어의 품격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뭔 얘기냐 감정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오하근 후보가 누굽니까? 그 양반은 지금까지 경선에 대해서 제대로 승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송하고 또 항의 성명 내고 이런 분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노광규가 상습 탈당자다 어쩌다 하고 당은 명령 운운하고 여기가 조선노동당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정치 어른으로서 조금 더 성숙해지시면 좋겠다. 정치 경력이 워낙 짧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정치라는 게 뭡니까? 편을 나누어서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같이 손잡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앞을 보는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천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저렇게 함부로 공천해갖고 자기 입맛에 쏙쏙 맞는 후보들만 내세운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심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거를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독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공격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요. 소병철 의원 때문에 제가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오하곤 후보는 내비두더라도 저는 이렇게 국회의원이 전면에 나서서 시장 후보하고 선거 치르는 걸 처음 봤고 예전에 허석 시장님한테 의견서를 내는 국회의원도 저는 처음 봤어요.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전화하고 당정협의하면 될 일이지. 예. 무슨 놈 입장문이 있습니까?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건 협박문이거든요. 그거는. 정치를 다시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상당히 강도 높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일 오하근 후보께도 이 같은 질문을 드릴 네. 거거든요. 지금부터 1분간 그렇다면 내가 노관규 후보께서 이 상대 후보보다 내가 이건 더 잘할 수 있다. 딱 1분간 어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또 검증되어 있는 후보고요. 지금 중앙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제가 오하근 후보하고 TV 토론도 해봤는데 오로지 내세운 것은 민주당 원팀이에요. 아니 그럼 대통령이 원팀이 아닌데 그럼 어쩌라는 얘기예요. 돈 줄 사람, 순천의 문제를 풀어줄 정권이 바뀌었다니까요. 이 바뀐 정권을 상대로 일을 해본 유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노광규입니다. 그리고 정원 박람회도요. 직원 이름도 잘 모르고 박람회 내용도 모르는데 언제 공부해서 합니까? 8달 후에 이 박람회 치러야하는데 당장 투입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는 기획도 있고 유치도 있고 조성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건 좀 겸손치 못할지 모르지만은 순천시장이나 여수시장, 목포시장들이요. 그냥 아무래나 덜렁 도의원 한번 했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온 과정과 도와주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어찌할 것인가가 완전히 비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딱 1분이 맞춰주셨어요. 더 경험을 강조를 하신 건데 또 이번 유세에서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시장이 되면 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원래 이 시장이 되면은요. 처음에 준비하는데 굉장히 준비가 많이 걸립니다. 준비가 우선은 많이 걸린다. 이 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생태수소 순천이라는 거를 제가 제 모든 정치적인 철학과 가치를 담아서 한 거거든요. 예. 왜? 정치는 새 길을 찾아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는 길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은 선거로 시장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공모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새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시가 가진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만이 대기업처럼 대도시는 안 되지만 중소기업, 강한 중소기업처럼 강한 중소도시가 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기왕에도 준비를 해왔지만 그동안에 국회의원 여러 준비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걸 정말로 이 모든 궤도가 더 벗어나기 전에 빨리 접목시켜서 이 도시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표, 대한민국 생태수소 순천이 완성되어서 격이 완전히 다른 도시로 제가 좀 바꿔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예. 경험과 철학에 대해서 확실히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잘 유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유치는 이미 되어 있고요. 예. 이걸 어떤 목표를 두고 이걸 할 것인가예요. 지금은 단순하게 관광객만 몇 명 왔다고 통계를 내가지고 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거를 해서 도대체 이 도시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도시의 브랜드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전후방 산업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일자리들이 생겨서 우리 지역에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저는 이걸 고민해가지고 정원박람회를 아무도 모를 때 이 순천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이걸 접목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산림청이요. 이 정원 산업을 2조 원대의 규모를 가진 산업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저는 이 작은 중소도시에서 젊은 시장이 이걸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순천 시민들과 함께 굉장히 긍지를 가집니다. 이 작은 도시에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원조다. 그러니까 난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준비도 더 많이 돼 있고요. 준비도 더 많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또 신대지구에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 하시면서 유력한 도교육감 후보와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셨는데 이 후보가 누굽니까? 저는 두 분하고 다 소통합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과? 저는 지금 현 교육감 장서궁 후보님과도 소통을 하고 예. 김대중 후보님과도 다 소통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두 분이 누가 되실지도 모르고 정당 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와 중학교 문제는 원래는 교육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시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두 분하고 다 상의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의견은 조금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은 대부분이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장서궁 후보하고 김대중 후보 말씀해 주셨는데 김동완 후보는 좀 서운하시겠는데요. 아니 서운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뭐 현재 어쨌든 두 분이 양강을 형성해서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략상 어쩔 수 없이 그랬으면 섭섭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 수도 계속 줄고 있는데 이 요즘에 학교 설립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죠. 예. 왜냐 그러면은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은 또 때로는 늘어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편제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하다가 보면 원도심이나 구도심에 있는 학생들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소외되지 않을까. 예. 예. 아마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분들도 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자칫 또 얘기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고민을 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외에 또 대표하실 만한 공약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지금 저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대표적인 것들을 냈지만 우선은 우리가 있는 이 원도심은 획기적으로 뭐를 바꿔줘야 돼요. 시청사를 어차피 여기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사 앞을 저는 서울시청 광장보다 조금 더 넓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앞에 한 블록을 더 드러낼 것이고 중앙시장으로 완전히 저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역할을 하기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그렇게 할 것이고 도로 자체도 다시 외국의 멋진 거리처럼 만들 거고요. 신대 지역에는 특히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인 스타필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오게 해서 남해안의 가장 중심적인 새로운 신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시작에서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뭐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정치인의 언어가 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맞습니까? 이번이? 저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이제는 정치라는 것들이 예. 나름대로 여건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정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간이 딱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한 말씀 남겨주시죠. 이 방송을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 노광규 여러 과오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는 꼭 일할 기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공정과 상식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권을 5년 만에 지금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에게 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우리 지역부터 더 일할 사람을 뽑아내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공천 결격자를 어떻게 공천해놓고 표를 달라고 하는지 정치를 한 20년을 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선거를 누가 돕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노광규는 이 두 가지 점에서 다 검증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이번에 꼭 일할 수 있도록 제 손 한번 잡아주시고 꼭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노관규 후보 만나봤습니다. 시사의 창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